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변압기의 개방시험과 무부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사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변압기를 갖다가 등가회로를 좀 활용할 때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적용하는 근사 등가회로였습니다. 근사 등가회로는 오차가 적은 반면에 해독하기 용이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등가회로가 근사 등가회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근사 등가회로도 조금 더 여기 부분을 갖다가 아예 제거하고 쓰는 등가회로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그 취지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얘가 없어지면 약간 더 오차는 더 생기겠죠. 하지만 그 오차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마저도 없앤 등가회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변압기의 개방시험과 그 단락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제 근사 등가회로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려놔야지 됩니다. 이 등가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근사 등가회로를 한번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방시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 개방시험이다. 그러면 이 등가회로 상에서 여기에 열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열려 있는 것이니까 자,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걸면, 이쪽에 전압을 걸면은 이게 회로는 여기만 회로로 구성되죠. 그래서 개방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요 회로만이 의미 있는 거죠. 이걸 다 지워버리면 되죠. 여기를 다 의미가 없는 회로가 되니까 이건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 회로만 가지고 파악하는 시험이다. 즉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만, 정수들만 보는 거죠. 얘네들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단락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에 2차측을 단락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전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대부분 전류는 이쪽으로는 거의 안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회로가 이쪽에 있는 병렬가지가 무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 없는 회로가 되죠. 의미 없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전류가 다 이리 갈 거기 때문에 단락시켜 놓으면. 왜? 임피던스가 이쪽이 작고 이건 매우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해봐야 뭐 권선의 저항이고 누설 리액턴스에 한 거니까. 여기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등가로, 얘를 무시한 등가로로 본다는데, 그래서 단락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직렬에 있는 이 임피던스에 대한 정수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시험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갖다 두 단계로 나눈 거야. 개방을 시키면 병렬에 있는 요소들을 주로 파악하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정기적으로 보면 병렬 요소들, 병렬에 대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그 다음에 그 단락시험은 직렬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직렬의 정수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통전선로를 건설해 놓고도 개방시험이라는 걸 하고 단락시험이라는 걸 하죠. 자, 왜 개방시험을 하는지 알겠죠? 개방시험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뭐 대지 정정력이나 그런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열어놓고 시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단락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직렬 요소들을, 직렬에 있는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죠.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워봤으니까 근사 등가회로를 갖다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봅니다. 지금 이 근사 등가회로는 1차측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죠. 1차측 기준으로 작성됐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1차측 값은 그대로 놔두고 2차측 값을 갖다가 곤수비로 환산된 값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를 찍었다는 게 그거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했죠. 자, 이런 그림인데 이제 그걸 좀 더 단순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등가 임피던스라 이렇게 했죠. 이걸 갖다 뭐라고 했어요? 등가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걸 갖다 명판상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는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내부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고, 요걸 명판상에 그 값을 이제 퍼센트로, 이제 어떤 기준 물리 양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값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고장 계산 가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기준으로 했는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값은 어쨌든 퍼센트 값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이게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무부하 시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해 놓고 시험하면 되겠죠. 2차 측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가위를 요 등가위로만 바라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복잡하게 저 뒤에 것까지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결국은 다 알아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이야기죠. 얘네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이야기죠. 네, 즉 병렬 요소에 있는 녀석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단락 시험이 됐든 무부하 시험이 됐든 세 가지 측정입니다. 전압을 하나 측정을 하고요. 전압을 하나 측정을 하고 전류를 하나 측정을 하고요. 전압 전류계가 하나씩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력계를 바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전력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당연히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와트입니다. 유효전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측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나머지 값들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 값을 측정해서 어떻게 이제 요 값들을 갖다 축출을 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이제 무부하 시험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시험 전압을 당연히 걸겠죠. 시험 전압을 걸어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점점 올리겠죠. 뭐 슬라이드엑스 같은 그런 시험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쭉쭉 올리는데 어디까지 이제 올릴 거냐면 전격 전압까지 올릴 것입니다. 이 변압기 전격 전압까지. 이게 전격 운전을 할 때, 이 변압기가 전격 운전할 때, 즉 전격 전압으로 운전할 때 요 파라메타들에 대한 값을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값이나 후값도 판단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전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격 전압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전압계에서 측정하는 값은 당연히 그거겠죠. 지금 여기 전압을 올릴 텐데 전격 전압까지 올라갔는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볼트미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압계에서 보여지는 값은 당연히 요 값이 보여지겠죠. 전격 전압이 보여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전류계에서 그려지는 것은, 아니, 측정되는 것은 당연히 이때는 오픈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전류밖에 안 나와요? 여자 전류밖에 안 나죠. 아, 그러니까 전류계에서 측정된 전류는 그냥 여자 전류다. 만약에 이 전압이 전격 전압이었으면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격 전압보다 더 높였다 그러면 그 높았을 때 어쨌든 그 내용물로 바뀌는 거 아니죠. 전격 전류가 되는 여자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측정되는 파워는 뭘 거냐? 파워미터에 측정되는 것은 뭐냐? 열을 내는 요소는 뭐냐? 여기는 저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등가위로상에. 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슨 손실이라겠죠? 측정된 그 와트는 다 철손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원래 정확한 그 변압기 등가위상에서 본다면 여기에 R이 여기에 있고 X가 있죠. R1, X1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의해서 열이 나긴 나죠. 그죠?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크죠. 여기는 뭐 0.0 매도옴일 거고, 여기는 뭐 최소 뭐 수백 오음에서 수천 오음일 거네요. 수백 킬로 오음일 거니까 이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상에서 여기서 걸려드는 값은 요거는 거의 I0 제곱의 R론, 요거는 거의 무시. 그래서 이제 뭘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측정된 값은 다 철선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가 없는,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 근사 등가위로로 평가해도, 파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근사 등가위로가 적용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이제 이런 값들이 어떤 값인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역추출해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어떤 값을 갖다가 먼저 찾아내는 게 유리하냐면 요 값입니다. 철손이 측정이 돼 있죠. 철손이 측정이 돼 있죠. 철손은 이제 아이언 손실에서 PI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전압, 여기는 병렬이니까 요 전압이 같이 걸리죠. 그러니까 VN에 곱하기 II가 되겠죠. 이게 철손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요 전압과 완전히 동상인 전류가 되겠죠. 여기 곱한 게 바로 완벽한 철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노운 값이고, 이건 측정했잖아요. 이거는 노운이죠. 이것도 측정했잖아요. 전격 전압까지 걸잖아요. 이것도 노운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언노운 값이 II를 하나에 추출했죠. 그죠? II.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하나씩 쭉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는 여자 전류도 측정이 됐잖아요. 이 여자 전류는 이렇게 여자 전류는 이거의 합성치잖아요. 그죠?
여기 합성치니까 이게 크기를 구할 때는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는 값이니까 여기 전류 자화 전류 값은 철선 전류 구했잖아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도 이제 노은이 되는 거죠. 이 값도 노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철선 저항 여기가 여기는 이제 스몰 R로 돼 있죠. 예, 철선 저항은 당연히 이제 오음의 법칙에서 이제 VN 나누기 II가 되겠죠. 이것도 아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걸 또 계산해낼 수가 있죠. 여긴 다 아는 값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다 아는 값들이니까 여기도 VN, IM 여기서 다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알아냈고 여기는 여기서 알아낸 거니까 여기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아낸 것들을 갖다가 계속 적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또 얘도 찾았고 이 전류도 얼마씩 흐르는지 우리가 알게 됐고 뭐 다 파라미터들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백렬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여자 전류는 전격을 흘렸을 때 여자 전류는 얼마나 흐르고 각각의 전류들은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수는 회로 정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값도 뭐냐면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뭐가 무시된 거 아까 좀 파악을 했죠. 그 부분은 무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락 시험입니다.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 있는 병렬가지가 이쪽이 무시가 됐죠. 그죠? 이쪽이 무시가 되고 여기는 지금 표현을 갖다가 아예 이제 등가로 아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직렬 요소에 있는 얘가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단락을 시켜놓으면 자, 똑같이 전압계, 전류계 와트미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개방시험은 전격 전압으로 운전할 때의 상황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지금 뭘 보는 게 유익할 거냐 하면 당연히 이제 전격 전압을 봤으니까 뭘 보면 돼요? 전격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회로를 보면 되죠. 전격 전류가 흐르는 상황. 자, 그렇게 하려면 전격 전류를 흐르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시험 전압을 이제 걸려 있겠죠. 시험 전압을 가지고 이제 쓸 텐데 만약에 여기다 전격 전압을 걸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여기다 전격 전압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단락돼 있으니까 큰 단락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변압기 이제 시험하다가 망가지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격 전류까지 이제 올리는 시험을 하는 거죠. 전격 전류까지 이제 쭉쭉쭉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을 올릴 때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암페어메타에 무슨 전류가 흐를 때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갖다 조금씩 올리면서 이 암페어메타 값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만 조금씩 올려가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은 어떤 전압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전압은 단락시 전압이라서 그냥 단락 전압이라고 표현할게요. 단락 전압이라고. 근데 그 전압은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이 전압이 되겠죠. 단락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와트미터에 측정된 이 값은 무엇일 거냐라는 거죠. 와트미터에 측정된 값은. 당연히 여기서는 모델 등가이로상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항이. 이게 무시가 됐으니까 대부분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IN의 제곱에 R 여기에 의해서만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저항에서.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여기 요 놈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물이 뭡니까? 권선의 저항이죠. 즉 여기서 측정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측정된 와트미터의 값은 뭐라는 이야기요? 철손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니까 동손이 되는 거죠. 즉 아까 앞에서 불렀던 철손은 무부하 상태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부하 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때는 뭐라고 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부하시에 이제 2회로가 되잖아요. 부하시도 똑같이 이제 2회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은 이 동손은 뭐라고도 부릅니까? 부하 손실 이렇게 부르죠. 부하 손실. 그러니까 그 단락 시험을 통해서는 부하 손실이 평가가 되는 것이고, 즉 동선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방 시험을 통해 갖고는 무부하 손실이 측정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측정하면서 유익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아까 개방 시험처럼 이제 역산해서 이제 얘는 얼마고 이제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는 그 철선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었죠. 먼저 이제 이 전압과 전류계에서 이걸 측정되죠. 당연히 이게 전격 전류가 되겠고요. 이건 뭐라고 아까 부른다겠죠? 단락 전압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이건 두 개가 측정된 값을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임피던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걸 나눠버리면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건 임피던스, 오음의 법칙에서 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측정값으로 통해서 계산한 거죠. 그럼 내부 임피던스가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각각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인지를 또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손실값이 있었으니까 손실은 동선이 PC 요거 동선은 이렇게 된다겠죠. IN의 제곱에 R의 등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측정됐잖아요. 이렇게 측정됐으니까 얘는 노운이죠. 노운이고 얘도 측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것도 노운이죠. 얘는 언노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노운인데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얘를 알았으니까 얘도 알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전압, 측정된 전압과 전류, 파워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거꾸로 하나씩 그 연산을 통해서 거꾸로 넣어가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간단하죠. 자, 이것이 바로 근사 등가이로를 이용해 가지고 근사 등가이로가 많이 쓴다겠죠. 근사 등가이로를 이용해서 활용한 거죠. 활용해서 바라본 개방 시험과 단락 시험이었습니다. 단락 시험이나 개방 시험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변압기를 만들었어. 변압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값으로 모든 것들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오차가 크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 중에서 병렬 요소에 의한 병렬 요소,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보면 병렬 요소에 들어갈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한다고요? 그건 모든 시험이 그래요. 개방 시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직렬 요소에 있는 임피던스, 직렬에 있는 임피던스 요소, 회로적으로, 등가회로적으로 바라보면 직렬 요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한다는 얘기요? 단락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험에서는 철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에서는 동선이 측정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